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혼자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고 낮에는 외출이 두려운 방광염과 배뇨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정 누군가의 실제 경험담이 아니라 제가 재활운동을 지도하면서 만난 일반적인 패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순희 씨는 올해 68입니다. 요즘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면 새벽 1시쯤 첫 번째로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누우면 이번에는 새벽 3시쯤 또 깹니다. 그리고 5시쯤 세 번째로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패턴이 한두 달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반복되는 이 루틴이 순희 씨의 삶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무겁고 하루 종일 짜증이 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했는데 이제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문제입니다. 소변이 나오긴 하는데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나오다가 끊기고 또 조금 나오다가 끊기는 느낌입니다. 다 나온 것 같아서 일어나려고 하면 또 조금 더 나옵니다. 완전히 비워낸 것 같지 않은 이 느낌, 이것을 잔뇨감이라고 부릅니다. 순희 씨는 이 잔뇨감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몇 분 후에 또 가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가면 별로 나오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 반복되는 느낌이 하루 종일 그녀를 따라다닙니다. 순희 씨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우리 나이에 누가 안 그래. 이런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순희 씨는 그 말에 조금 위로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나이 탓이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외출하기 전에 늘 화장실부터 갑니다. 집을 나서기 직전에 한 번 더 갑니다. 그런데도 집을 나서자마자 또 화장실이 가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로 소변이 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불안해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화장실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도 순희 씨는 늘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카페에 가면 자리에 앉기 전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먼저 봅니다. 영화관, 마트, 병원, 어디를 가든 화장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순희 씨는 점점 외출이 두려워졌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싫어서 순희 씨는 물을 일부러 적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에 반 잔, 저녁에는 거의 안 마십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을 적게 마실수록 방광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변 색깔도 진해지고 냄새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방광염이 자꾸 반복됩니다. 순희 씨는 이런 악순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오히려 방광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느 날 순희 씨는 재채기를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변이 조금 새어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 더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웃을 때, 기침할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순간적으로 소변이 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희 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존감이 급락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몸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혹시 냄새가 나면 어쩌나, 혹시 또 새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순희 씨는 외출할 때마다 속옷을 여러 번 갈아입고 패드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거구나. 이런 체념이 깊어질수록 순희 씨는 점점 더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씨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방광 점막의 회복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광 내벽을 보호하는 점막층이 얇아지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방광과 요도, 주변 조직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방광 점막을 두껍게 유지하고 요도 주변 근육의 탄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방광이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고 요실금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요도를 압박해 배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방광염과 배뇨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순희 씨처럼 물을 일부러 적게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방광 건강을 해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고 그 안에 세균이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농축된 소변은 방광 내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 횟수가 줄어들어 방광 안에 세균이 씻겨 나가지 않고 머무르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하거나 귀찮아서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방광에 소변이 오래 머물면 세균이 증식하기 쉽고 방광 근육도 과도하게 늘어나 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이 지나치게 팽창하면 배뇨 후에도 소변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잔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방광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방광염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방광 점막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고 이것이 세균의 영양분이 되어 방광염이 자주 재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가 있으면 대장이 방광을 압박해 배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염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소변 볼 때 따끔거리고 아랫배가 묵직하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더 늘어나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처방받아 먹고 좋아지지만 몇 달 지나면 또 같은 증상이 돌아왔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순희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순희 씨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40대, 50대 초반만 해도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하루에 5번 정도 갔고 밤에는 1번 정도 깨는 게 전부였습니다. 소변도 시원하게 나왔고 외출할 때 화장실을 걱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아직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방광 근육도 탄력이 있었고 골반 저근도 단단했습니다.
호르몬 균형도 유지되었고 면역력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50대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 생활과 집안일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았고 물을 마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조용히 그 대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골반 저근은 점점 약해졌고 방광 근육은 탄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순이 넘어가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희 씨 세대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불편해도 참는 것이 강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참음이 오히려 몸을 망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쉬어야 한다. 지금 화장실에 가야 한다. 지금 물을 마셔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순희 씨는 고민 끝에 한 재활운동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전문가는 시니어 스포츠를 전공했고 오랫동안 50대 이상 분들의 건강 문제를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그 전문가는 순희 씨에게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골반저근은 방광, 자궁, 직장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이 제대로 지지되지 않고 요실금이나 잔뇨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골반저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배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방광염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근육은 운동으로 다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 패턴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흡을 할 때 횡격막과 골반저근이 함께 움직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 골반저근도 함께 내려가고 숨을 내쉴 때는 함께 올라갑니다. 이 조화가 깨지면 골반저근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광염을 단순히 세균 감염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세균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왜 세균에 자꾸 감염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골반저근이 약하면 방광 주변 혈류가 떨어지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배뇨 습관과 수분 섭취 부족도 재발을 반복시키는 원인입니다. 순희 씨는 자신의 몇 가지 잘못된 습관을 지적받았습니다. 첫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방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둘째,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거나 반대로 너무 오래 참고 있었습니다. 방광은 일정한 간격으로 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배뇨할 때 완전히 힘을 빼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잔뇨감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단순히 케겔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골반저근 그리고 복압의 조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골반저근을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동시에 복부 깊은 곳의 근육도 함께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골반저근이 제대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희 씨는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물 섭취 패턴을 재설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2잔, 점심 식사 후 1잔, 오후에 2잔을 마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만 마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가능한 한 마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될까봐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오히려 방광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냄새도 줄어들었습니다. 2주차에는 골반저근을 활성화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골반저근만 조이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골반저근을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수축했습니다. 이때 배꼽도 함께 척추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을 유지했습니다.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풀었습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골반저근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만 며칠 지나면서 점점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3주차에는 방광 주변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골반과 허벅지 안쪽 근육이 긴장하면 방광도 함께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비 자세로 앉아 발바닥을 마주대고 무릎을 바닥 쪽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이 자세에서 깊게 호흡하며 30초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켰습니다. 또한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와 골반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방광도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주차에는 배뇨 간격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는 신호가 오면 바로 가지 않고 5분 정도 참았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간격을 10분, 15분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방광의 용량을 조금씩 늘리고 방광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생활 동작도 교정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숨을 내쉬면서 골반저근을 수축한 상태로 들어 올렸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도 미리 골반저근을 조여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면 속옷을 입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합니다. 둘째,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4주가 지나면서 순희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밤에 3번씩 깼는데 이제는 1번, 많아야 2번 깹니다. 그리고 1번 깨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니까 피로가 풀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소변 냄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니까 소변이 맑아지고 농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반저근이 강화되면서 요실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재채기를 해도 소변이 새지 않았고 웃을 때도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순희 씨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냄새와 요실금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순희 씨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내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변할 수 있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순희 씨는 외출할 때 화장실 위치를 미리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두지만 그것이 불안의 대상은 아닙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여행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바뀌니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삶도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광염이나 배뇨 문제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고 근육을 강화하고 몸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희 씨처럼 오랫동안 불편함을 참아온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배울 수 있습니다. 골반저근은 다시 강화될 수 있고, 방광은 다시 안정될 수 있고, 배뇨 습관은 다시 교정될 수 있습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골반저근을 운동하고, 배뇨 간격을 훈련하고, 생활 동작을 교정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과 재활운동을 함께 하면서 경험한 일반적인 개선 과정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므로 진단이나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 전문가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반저근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방광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순희 씨는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았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다룬 방광염 및 배뇨 문제와 관련된 시니어 공감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밤중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는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방광 용량이 줄어들고 야간 소변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낮 시간 피로를 증가시킵니다. 2.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은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은 골반저근의 약화가 방광, 근육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웃거나 재채기할 때 소변이 새는 요실금 증상은 골반저근이 약해지면서 복압이 증가하는 순간에 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4. 외출할 때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불안은 방광 조절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사회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5.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반복 패턴은 면역력 저하, 불충분한 수분 섭취, 골반저근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방광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진단이나 처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방광과 비뇨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음식들입니다. 1.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랜베리 주스나 생과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당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충분한 수분 섭취는 방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되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3.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변비가 예방되고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듭니다. 4.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과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으면 대장이 방광을 압박해 배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광염은 염증성 질환이므로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 인공 감미료는 방광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도움되는 운동. 방광 건강과 골반적은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처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운동 방법입니다. 1. 호흡 연계 골반적은 운동 10회 3세트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골반적은을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수축합니다. 이때 배꼽도 척추 쪽으로 당깁니다.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운동은 골반적은의 지구력을 키우고 방광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다리 들기 운동 각 다리 10회 3세트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다른 쪽 다리는 쭉 펴서 바닥에서 10cm 정도 들어 올립니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합니다. 이 운동은 하복부와 골반적은을 함께 강화합니다. 3. 나비 자세 스트레칭 30초 3회 앉은 자세에서 발바닥을 마주대고 무릎을 바닥 쪽으로 천천히 눌러줍니다. 이 자세에서 깊게 호흡하며 골반 주변 긴장을 풀어줍니다. 골반과 허벅지 안쪽이 이완되면 방광도 편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고양이 마이너스 소 자세 10회.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등을 아래로 내리고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숨을 내쉬며 등을 위로 둥글게 말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 동작은 척추와 골반의 유연성을 높이고 골반적은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5. 벽 스쿼트 10회 3세트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90도로 굽혀 앉은 자세를 만듭니다.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해 방광을 지지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6. 브릿지 자세 10회 3세트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숨을 내쉬면서 골반적은도 함께 수축합니다.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허리, 골반적은을 모두 강화합니다. 7. 걷기 하루 30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전신 혈류가 개선되고 골반 주변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 걷거나 무리하면 오히려 골반적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몸은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광염과 배뇨 문제는 나이 탓만이 아니라 습관, 근육, 수분 섭취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므로 진단이나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운동 가이드일 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